언니가 아기 출산 예정일이 2월 말이었는데 언니랑 아기랑 조금 위험해져가지고 막 심각한 건 아닌데 아기가 빨리 나왔어요. 한 달 반을 제왕절개로. 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정 어머니가 원래는 그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오셨어야 됐는데 급작스럽게 아기가 33주 차에 나와버리니까 32주인가? 30주인가 모르겠네.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을 좀 해다 바치고 하니라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아이고 오빠가 너무 고마워하니까. 애쓰셨습니다. 아기가 1.5kg로 나왔거든요. 요만해. 머리가 제 주먹만 하고 조그만한 애가 원래는 이제 아직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눈도 뜨고 막 다 해요. 인큐베이터는 다행히 안 들어갔는데 저 언니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해서 다행히 이제 잘 먹고 좀 쉬다가 한 6월 초에나 태어나려나. 그래서 오빠가 정신이 없어서 제가 밥을 좀 챙겨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오빠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빠가 어디 계시는데요? 친오빠 아니고 같이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동네 한국 부부가 있는데. 네. 고생했다. 1.5kg면 아유 세상에 너무 마음 쓰이겠다. 앞으로 걱정이 돼서 저도 잠을 못 자고 계속 혹시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1.5kg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나목을 못 읽었습니다. 어제 읽다가 스르르 잠들었어요. 드드드 15까지 다 읽어오셨습니까? 저 16까지 읽었네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 진행하시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보통 몇 킬로로 태어나야 정상이에요? 아기는? 3.몇 아니야? 3kg? 3kg. 3kg 이상? 좀 약해도 2.78 보통 그렇더라고요. 감이 안 와서. 그러면 방금 순간 스쳐 지나간 게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3kg였으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건가? 이게 작게 태어난 거네요. 믿기지 않겠지만 콜린이가 3kg로 태어났습니다. 되게 작은 편으로 크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전 딱 인큐베이터 들어가기 간당 직전의 몸무게로 태어났다고 하셨거든요. 보세요. 아주 지금 건강한 짝이 없는 이 몸 괜찮을 거예요. 그분 짧게나마 손을 모으면서 생각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로. 감사합니다. 야, 엄마곰님은 또 어디로 또 잠시 안 계시는군요. 벼룩이님은 먼저 시작하고 있으라고 해서 지금 5분이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6 나목 시작해 주시죠. 16. 나는 대문을 연 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았다. 나는 혼자 어두운 중문과 중정을 지났다. 어머니는 어젯밤의 딸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눈치가 조금도 없었다. 나도 어머니의 지난밤에 무관심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옆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그러나 그뿐 어린 나무들은 서로의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바람이 간 후에도 마냥 떨고 있었다. 여기까지. 다 읽으셨습니다. 미리 읽어오신 엄마곰님 어떠셨습니까? 되게 드라마를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간중간 막 쫄깃쫄깃해진 무슨 호텔? 영서 호텔? 네. 그 부분 읽고 막 이럴 때는 제가 성당 바자회 준비하느라 듣기를 하고 읽어서 근데 그 부분도 막 되게 쫄깃쫄깃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오키도시랑 태수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랑 결국 이제 알게 됐잖아요. 오빠들 그 사연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드라마를 보는 기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게 소설인 거잖아요.
네. 되게 자꾸 사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소설이기만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네, 읽었습니다. 배경적인 것 때문에 사실 소설이긴 하나 약간 잘 안 와닿는 느낌이 없지 않, 약간 자꾸만 저는 그런 배경을 드라마에서만 봤으니까 그걸 자꾸 떠올리긴 하지만 잘 안 와닿는. 그리고 전 경아가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게 그 오빠들을 큰아버지 오셔서 그 집으로 옮기자고 얘기한 게 본인이잖아요. 합격을 맞은 건 본인의 잘못이라 할 수 없으나 본인이 뱉은 말이 얼마나 여기 박혀가지고 곱씹고 그 와중에 어머니가 뱉은 그 말들이 상처가 돼서 진짜 본인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무슨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오키도 씨와의 만남이 부적절하잖아요. 그걸 솔직히 모르진 않지만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 와, 어떻게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뱉어서 타인이 죽음을 보고 난 과연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오키도 씨와 태수랑 유토피아에서 만나서 뭔가 단판 지으려고 만나는 것 같은데 본인 일이 아닌 것 마냥 둘의 이야기를 붙여놓고 본인은 구경을 했다가 풍경화를 봤다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원했던 걸까? 본인이 그 부적절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걸까? 아니면 태수가 내뱉는 모든 현실적인 말들이 본인도 알고 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알고 있지만 뭐 타인을 통해 그 말을 똑같이 들어야 내가 그래 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걸 원했던 걸까? 라는 의문이 뭘 원했던 걸까? 그리고 오키도 씨가 그 만남 이후에 경아한테 용기 있게 살아가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냈어야 했지만 그도 그 부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알지만 끊지 못하고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걸 듣고 그 말을 경아한테 뱉고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자리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거를 본인의 예술적인 뭔가 통로로 만들어 색채를 얻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이어나갔을까 하면서 전 갑자기 홍상수랑 그 모델리스트 떠오르면서 정말 뭘까? 사람의 감정은 진짜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는 그런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왜 저래? 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봤는데 나 30이 넘고 약간 이러고 나니까 마냥 잘못했어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했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위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전 계속 그런 거 보면서 사람과의 감정,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고 경아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건 그거였어요. 자식이 3명인데 둘을 잃은 엄마의 아픔은 엄마의 아픔이지만 남아있는 자식이 1명이 있으면 엄마로서 다 놓지 말고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머니 밑에서 모진 말을 듣고 자란 경아의 마음을 저는 어느 정도 약간 이해가 된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지기보다는 남아있는 자식의 마음,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까, 그것도 부모라는 분이
주는 상처는 잊혀지지 않는데 약간 그러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결국에는 태수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경아는 그냥 겉만 남아있고 약간 껍데기뿐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책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걸 사실 군데군데 띄엄띄엄 읽어서 사실 제목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목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막 생각하면서 그냥 따라갔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박완서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는 되게 커다란 게 나중에 끝나면서 커다란 걸 얻어가는 느낌이거든요, 항상.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나목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냥 저 혼자 생각으로는 그 누구에게나 나목이 되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럼 나한테는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잠깐 하고서는 끝맺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힘들고 그런 시점에서 나중에 나에게 그런 봄이 되는 사람, 봄이 되는 어떤 상황들, 뭐 그런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좀 생각해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맺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고목이 나목이 된 여기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흐른 후 그 그림은 자기가 알던 그림과는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오키도 씨의 그림이 고목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나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오늘 좀 되게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야말로 이 책을 너무 띄엄띄엄 읽어서 사실 저는 지난주에 그 챕터 하나를 읽고 오키도 씨가 이름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때 버벅대다가 이제 오늘은 거의 마지막 장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용이 어떨 거라는 건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이 짧은 챕터에서 제가 딱 느꼈던 거는 그 오키도 씨랑 경이랑 이렇게 되게 닮았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성격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되게 약간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 두 분에게서. 그래서 아마 서로에게서 되게 의지가 돼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나 신분을 잊고 서로에게 되게 도움이 됐었나? 서로에게 안식처가 됐었나 보다라고 전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사실 경아는 또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제 느낌상. 그래서 그 태수랑 유토피아에서 같이 만나는 게 전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게 이 경아가 그 날카로운 그게 하나를 갖고 있구나, 계속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지난번에도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되게 유순한 아이가 아니라 이게 뭔가 까칠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결판을 이렇게 짓는, 그러니까 결판을 짓고자 만난 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장면이 되게 경아답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뭔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뭘까? 아무튼 뭔가의 그 무기력한 게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뭔가 알고는 있지만 타인이 이렇게 해주기를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가? 이거 약간 경안에 나도 있다 이러고 그래서 그런 거 보다가 그러니까 약간 저는 책을 다 안 읽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인물 성격을 조금 더 혼자 상상하다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사실 세세히 모르니까 그렇게 좀 상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도 좀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둘의 오키도 씨와의 사랑이 되게 서로 되게 평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엄마고님 뭔가 다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뭐 없으셨어요? 뭔가 움찔움찔? 도리도리? 아니, 제가 일남 사녀래요. 박완서 작가님 자녀가.
저는 아들이 먼저 죽어서 되게 힘들었던 그건 아는데, 5명 중에, 근데 자녀를 지금 위키피디아에는 2명만 나와 있거든요. 왜 또 혹시나 자전적인 소설일까 해서. 그게 저는 다분히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거 박수근 아니라고 했는데 저 박수근 읽것도 막 같고 박수근 맞는 것 같고 뭐 이 배경이며 이게 그래서 저는 소설이지만은 않다라고 일단은 그런 경험이 있긴 있으니 또 그렇게 또 추측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까 에레님이 말씀하셔서 경위의 여러 가지 뒷배경은 다 대략 짐작 가능하게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저는 아빠를 통해서 전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어릴 때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이야기 속에 전쟁이라는 게 실제로 왔었을 때 그 엄청남은 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신의 실수로 말 한마디로 바로 앞에서 오빠 2명의 그 주검이 바로 눈앞에서 낭자한 이불에 붉은 어떤 선홍색 이불, 근데 그 보니까 장기가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그 널려 있는 어떤 상황들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을 텐데, 그 나이가 10대인데, 그리고 지금 오빠를 다 잃고 이제 막 자기가 엄마를 부양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신이 나간 엄마를 함께 살고 있는, 게다가 그 엄마의 마지막 한마디, 내가 잘못 살아남았나 싶은 말 한마디를 던지면서 그걸 가슴에 품고 사는 이 아이의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얘는 진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있겠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오키도 씨한테서 온전히 뭔가 마음을 누이려고 작정한 듯이 만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오키도 씨도 그런 무력감과 타이밍이 절묘하게 두 사람이 그거를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게 20대 때 너무 강하게 남아서, 이게 결혼을 해서도 물론 뭐 태수가 워낙 간절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또 그 태수의 그 중년의 그 글을 보면서 또 마구 키스를 퍼붓고 있는 이 마음이, 그 뭐라 그럴까, 다들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삶 자체가 그런 느낌이 저는 왔네요. 뭔가 다들 불쌍히 여긴다 나 싶은, 그 시절을 다 겪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애환 같은 게 스며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에 유머도 있고 막 글들이 재밌는 구석도 있긴 있었지만, 나야나 김도 그렇고 나야나 김을 바라보는 이 경희의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맹랑한 처녀였던 거, 맹랑한 아가씨였던 건 오키도 씨 부인한테도 좀 그죠? 되게 그러다가 이랬다가 이렇게 또 애기처럼 그랬다가 되게 진짜 맹랑한 젊은 못 모르는 아가씨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왜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되게 안쓰러워했을 것 같아요. 오키도 씨 부인도 그렇고 오키도 씨도 좀 그러니까 보통 남편 그런다 그러면 되게 위기감 느낄 수 있잖아요. 아니 전현이 막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랬던 거 보면 하는 그게, 그리고 기억을 이렇게 자체 봉인을 했지 않았나, 기억을 하지 않았다가 그 호텔에서 갑자기 풀린 기억이 확 그 불그무스레한 그 침대 시트 때문에 기억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었던 그거라 자체 봉인을 했던 거 너무 그랬던 거라.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결국 터져 나오니까 그죠? 아무리 막아도. 그렇게 누군가한테 사랑을 좀 흠뻑 좀 받은 안정기 때 그 시기에 자기 독차지였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렇게 사지가 절단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하게 막 그 분노가 막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거칠 것 없이 막 된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무 자전적 소설인지 아닌지는 모른 채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모든 박완서의 모든 소설은 자전적 소설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네. 담담하게 좀 저는 그런 걸로 그냥 생각하고 말래요. 맞아. 그 간간히 들려오는 서울 사투리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상상이 되잖아요. 그때 막 옛날 시대에 서울 사람 그 사투리가 항상 있으니까 그게 상상이 돼서 그러지 않았니 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거 읽는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박원서의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상상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약간 김수현 작가랑도 있어요. 네. 좀 덤덤한 김수현. 아니, 저는 되게 덤덤하다 생각했는데 덤덤하지 않구나. 박완서가 왜 차분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 보면서 이랬다고? 막 이런. 약간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좀 색다르게 느끼긴 했습니다. 네. 시선이 막 위쪽으로 막 갸웃갸웃 뭐지? 하는 눈빛이 보여서 제가 잘 모르니까 이 작가에 대해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이 작가님 책 읽은 게 다른 에세이 하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글 약간 이런 것밖에 없어서 전반적인 걸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 공감하는 것에 약간 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고 듣고 다른 것도 이제 슬슬 한번 읽어보죠. 여기 뭐 시점으로. 자, 사진 찍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6월에 만나요. 네. 1, 2, 3.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얼른 가서 또 오늘 하루 좀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Such a piece of cake, and your smile is the icing. Loving you is a party.